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선아입니다.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다들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인 수인 한도 기준이 높게 설정돼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환경부가 이 수인 한도를 낮추고 배상액을 높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소음 기준과 또 새롭게 변경된 소음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층간소음 피해자가 참아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기준이 기존에는 5분 평균으로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로 되었던 것을 1분 평균으로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데시벨로 강화했고 최고 소음들을 주간 55데시벨, 야간 50데시벨로 신설했습니다. 네, 이 데시벨로 말씀해 주시니까 정확히 잘 와닿진 않는데요.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1분간 평균 소음도 40데시벨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미취하 가동이 1분 중 10초 정도를 뛰어놀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고, 최고 소음도 55데시벨은 성인이 발뒤꿈치로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층간소음의 기준이 생활소음 수준에 가까워서 기준치를 너무 낮춘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이들이 뛰는 행위나 성인이 걸을 때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인한도를 설정할 때 소음 발생 행위를 방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보통 일상적인 소음 발생에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층간소음 모니터링을 측정을 했는데, 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거나 이웃사회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던 일반 아파트 40건 중 30%인 12건이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볼 때 새로운 기준은 현실적인 기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주의만 기울인다면 이 기준치를 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자, 그럼 만약에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으로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예, 피해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층간소음에 노출돼서 피해배상과 방음 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소정의 분쟁조정 신청서, 그리고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 소음 고충 일치 등 피해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되고요. 네. 예,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시 상당 금액의 측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 비용의 일부를 가해자가 부담토록 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피해에 따른 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건축물의 바닥 성능, 행의 특성 등을 고려한 소음도 보정, 두 번째로 기준 초과와 피해자의 유형에 따른 배상액 보정의 두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로 소음도 보정은 05년 7월 1일 이전 사용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나 주상복합,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3 내지 5데시벨을 완화 적용하고요. 행의 특성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발생시킬 때는 플러스 3데시벨,
발생기를 반복할 때는 플러스 2dB, 어린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dB를 보정합니다. 그리고 매트 설치 등 소음 발생자의 소음 저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력 정도에 따라서 최대 마이너스 3dB를 보정하여 기준치 초과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상액 보정은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가 모두 초과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를 가산하고 층간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세대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에는 30% 이내를 감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0% 이내에서 가산하게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배상 금액을 따지는 기준도 지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실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시도의 환경부서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소음정보센터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문의하시고요. 그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에 거주하신 분은 현장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전화 한 통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인 만큼 같은 크기의 소리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기 전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먼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